안녕하세요. 소프트맨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입주 예정자 협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 예정자 협의회란 무엇이며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입주자 대표의 출범 후에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최하 5억에서 많게는 10억, 20억, 30억 원까지 돈을 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면서 짧으면 2년, 길게는 3년까지 내가 낸 돈으로 아파트를 짓지만은 그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지는지, 모델하우스에서 본대로 지어지는지, 설계도대로 지어지는지, 시방서대로 맞는 자재를 갖다 쓰는지 우리가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5억이나 냈고 10억이나 냈는데 그걸 못 보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물론 말이 안 되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선분양 후 입주 제도란 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너무 억울하다. 그럼 어떻게 2년, 3년 지어지는 내 아파트를 한번 볼 수가 있고 제대로 지어지는지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을까? 바로 그때 필요한 게 입주 예정자 협의회입니다. 물론 입주 예정자 협의회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가 아닙니다. 앞으로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 대해 설명을 쭉 드리면서 매번 제가 하는 말이지만은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 수분양자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일단 위촉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내 대신 내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관리 감독을 할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뭐 50% 위임장, 60% 위임장, 70% 위임장을 받은 입주 예정자 협의회 단체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성이 된다면은 충분히 법적으로 인정받은 단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활동을 통해서 법에 정한 테두리 안에서 내가 5억, 10억 낸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행사, 시공사, 즉 건설사 측에서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아무리 조직화됐더라도 그들과 협상을 안 하고 대화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법적으로 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습니다. 뭐 1000세대, 2000세대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단체의 협상 조건을 또는 협상을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건설사도 제대로 아파트를 지어나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자주 봅니다. 사자고 하이에나가 싸우면 당연히 사자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느 날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하이에나 5마리가 사자 1마리를 이겨갖고 결국은 사자가 죽습니다. 아프리카 그 드넓은 초원에 있는 이 초식동물들, 누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는 비결은 바로 단합하고 합심하고 뭉쳐있는 겁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로펌을 뒤에 업고 있는 시행사, 시공사와서 싸워 이기려면은 수분양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단합해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싸울 힘이 생기고 그쪽에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내 재산을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년 전에 그 LH에서 지은 아파트가 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탁실, 즉 세탁기가 들어와야 되는 세탁실이 문이 68cm입니다. 근데 세탁기, 대형 세탁기를 재봤더니 71cm예요. 세탁기조차 넣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세탁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뭐 사다리 차를 이용해서 세탁기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세탁기를 집어넣을 때 출입문을 뗐다가 다시 부착시켜 준다든지 이런 합의안까지 LH에서 제시를 했지만은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 문제도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했고 LH도 제대로 입주 예정자 협의회와 협상을 해 나갔더라면은 생기지 않을 문제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는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2년 동안 활동을 해서 자기들이 추가로 얻어낸 금액이 총 200억 원이라고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겠죠. 200억 원? 그렇게 많이? 가능해? 할 수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아파트 단지를 봤더니 총 1,400세대입니다. 분양가 평균 분양가 5억으로 따졌을 때 1,400세대 곱하면은 총 공사비가 7천억 원입니다. 7천억 원에 200억 원이면 몇 퍼센트 될까요? 불과 3%에 불과합니다. 즉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30원만 깎아달라 또는 30원어치 덤으로 달라 했을 때 안 줄 장사치는 없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 아파트 건설을 하게 되면은 총 공사비의 5%, 즉 아까 7천억 원이라면은 350억 정도를 예비비로 갖고 있습니다. 이 돈은 이제 하자 보수 비용이라든지 주변에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을 갖다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제 아파트가 입주할 때도 그 주변 마을에 현금으로 2억 5천을 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음, 분진 이런 민원을 인접해 있는 빌라 단지들한테는 각 세대별로 세탁기, 냉장고, TV 중에 한 대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단지는 우리 아파트 도색을 할 때 그 빌라도 같이 도색을 새로 해줬습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그 마을이 움직였기 때문에 시행사, 시공사에서 민원 입막업용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5억, 10억을 내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좀 더 좋게 만들어달라, 이런 문제가 있다, 고쳐달라 하는데 시행사, 시공사가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역할입니다. 자,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아무리 활동을 잘해도 건설사가 입주예정자 협의회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인 입주자 대표회하고 합의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가 늦게 구성되면은 건설사가 그거를 안 해주고 도망갈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럼 입주자 대표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구성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일단 아파트가 1,000세대다. 그럼 1,000세대의 50%, 500세대 이상 입주를 해야 됩니다. 1,000세대의 500세대는 전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1,000세대가 10개 동이다. 그럼 10개 동에 모두 고루 각각 50% 이상 입주를 해야만이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려면 바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을 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 3명에서 최대 9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규로 분양한 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2년 동안 탄탄히 활동해온 단지에서는 그 입주예정자 협의회 중에서 나중에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가 될 사람들이 있고 그냥 입주예정자 협의회로서 모든 활동을 끝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아름아름 부탁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빨리 구성되면은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자 대표의 선출 공고를 내게 되고 그리고 입주자 대표를 바로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입주했던 아파트는 6월 21일 날 입주를 시작을 해서 8월경에 50% 입주가 넘어서 제가 입주예정자 협의회 회장으로서 관리소장한테 빨리 동대표 선출 공고를 내라 해서 동대표 선출 공고를 선거관리위원을 통해서 냈고, 그 다음에 10월 8일 날 정식으로 1기 입주자 대표회의가 출범했습니다. 그때 초대 관리소장이 경력이 약 15년 된 분이었는데 자기가 관리소장 하면서 입주 아파트에서 4개월 만에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되는 사례는 이 아파트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빨리 구성이 됐습니다. 입주 후에 4개월 만에 입주자 대표 구성이 굉장히 쉬운 것 같죠? 막상 해보면은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입주 예정자 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건설사에 계속적으로 언지를 줘야 됩니다. 우리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단순히 봉사단체로 입주 예정자 협의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입주 후에는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대표에 출마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입주 예정자 협의회하고 협상했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번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건설사에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건설사가 입주 예정자 협의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입주 예정자 협의회장을 하면서 당연히 동대표에 출마할 것이고 입주자 대표회장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언지를 계속 주었고, 그래서 최대한 건설사 입장에서도 저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됐다. 그럼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는 순간 깨끗하게 청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돈이 1원도 남지 않도록, 만약 남은 예산이 많이 있다면은 주민을 위한 공동시설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예산이 미미한 예산이 남는다 하면은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 최대한 소진해서 나중에 입주 후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입주 후에 입주 대표회의가 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무슨 사설단체식으로 계속 남아있다면은 그건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은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 쓰던 카페도 폐쇄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가 합심해서 새로운 카페를 만들고 그 카페의 관리 주체는 바로 관리사무소가 돼야 됩니다. 즉 카페 매니저가 관리 주체가 돼야지 그게 공식적인 어떤 홈페이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상으로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무엇이고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출범 후에는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주 예정자 협의회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순서로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지 입주 예정자 협의회 활동 순서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 역할에 대해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